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한 할머니가 은행에 갔습니다. 76세의 김영자 할머니였죠. 허름한 옷을 입고 20년 된 낡은 통장을 들고 말이에요. 직원들은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니, 사실상 모독했다고 봐야겠죠. 할머니, 이런 오래된 통장은 시스템에서 안 돼요. 다른 은행 가보세요.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점장님은 VIP만 만나세요. 할머니 상황으로는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들으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3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은행 지점장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아니,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거의 땅에 엎드릴 뻔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할머니의 정체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소름 돋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후회할 거거든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은행 역삼지점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지점장 김민수 씨는 45세의 베테랑 은행원이었어요.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고 이 지점을 맡은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죠. 그는 자신이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네. 김 지점장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 9시 30분 직원들과의 조회를 마친 김 지점장은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에 VIP 고객 박 회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고 3시에는 신규 대출 상품 설명회가 있었죠. 이수진 씨, 오늘 박 회장님 오시니까 VIP룸 완벽하게 준비해 두세요. 커피는 에티오피아산으로 과일은 신선한 걸로 준비하고요. 1번 창구에 이수진 26세 씨가 대답했어요. 네, 지점장님. 이미 다 준비해 뒀어요. 이수진 씨는 입사 3년차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좋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박철민 씨는 오늘 신규 고객 유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 창구에 박철민 29세 씨가 답했어요. 이번 달 목표에 80%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철민 씨는 입사 5년 차였어요. 똑똑하고 야심차가 있었지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돈 냄새가 나는 고객에게만 친절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죠.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하지만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은행 입구로 특별한 고객이 들어오셨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은행 문을 밀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할머니의 옷차림이었어요. 색이 바랜 남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아마 동네 재래시장에서 10,000원에 산 것 같은 옷이었어요. 신발은 정말 오래 신으신 것 같았어요. 뒤꿈치가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전형적인 76세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할머니가 들고 계신 가방이었어요. 20년은 좋게 됐어 보이는 검은색 비닐 가방. 요즘에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옛날 가방이었어요. 할머니는 은행 안을 둘러보시더니 조심스럽게 1번 창구로 걸어오셨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수진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 또 복잡한 고객이 왔네. 시간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소도 없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계좌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아,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내신 건 정말 놀라웠어요. 통장이 너무 낡아서 은행 이름도 잘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표지가 해져서 찢어진 부분도 있었고 모서리는 완전히 닳아 있었어요. 이수진 씨는 그 통장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이 통장 언제 만드신 거예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0년 전쯤?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수진 씨는 속으로 또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이런 오래된 통장들은 시스템에서 조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대충 처리하려고 했어요. 근처 입원 창구에 박철민 씨도 힐끗 이쪽을 보더니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또 시간 오래 걸리는 고객 왔네. 저런 분들은 설명도 여러 번 해줘야 하는데. 할머니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죠. 이수진 씨가 컴퓨터에 통장 번호를 입력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이 계좌 번호가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네요. 그럴 리가. 분명히 있는 계좌인데요. 아니, 할머니. 정말 안 나와요. 이 통장 진짜 우리 은행 거 맞아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은행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만든 계좌예요.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이때 박철민 씨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요즘은 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이런 오래된 통장은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은행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말씀하셨죠. 젊은이, 저는 여기서 20년 넘게 거래했어요. 분명히 여기 계좌예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수진 씨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바쁜 아침 시간에 이런 복잡한 일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시스템에서 안 나와요. 이거 혹시 폐쇄된 계좌이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은행 계좌가 아닐까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돈이 들어 있을 텐데. 박철민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오래된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몇만 원, 많아봐야 몇십만 원. 요즘에는 다 새로운 계좌로 옮기시고 이런 건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점이나 다른 지점도 가보세요. 여기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대기 중인 고객들도 뭔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죠.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고객이 불만을 표했어요. 저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간단한 업무인데. 이수진 씨는 더욱 곤란해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한데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혹시 본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는 더 오래된 시스템도 있고 자세히 조회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더욱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본점이 어디에 있나요? 여의도 쪽에 있는데 좀 멀어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박철민 씨가 또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교통비만 해도 몇천 원인데 아마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보다 더 들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혹시 지점장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 씨가 깜짝 놀랐어요. 지점장님요? 지점장님은 지금 바쁘신데요. 이런 간단한 업무로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인데 계좌 조회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조금 힘이 들어갔어요. 그동안 참고 계셨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우셨나 봐요. 박철민 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지점장님은 정말 바쁘세요. VIP 고객들 일정도 많으시고 이런 건 저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럼 VIP가 아니면 지점장님을 못 만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할머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때 할머니가 정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VIP인지 아닌지는 계좌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할머니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 정말로. 지점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세요. 어려우시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럼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네? 기다리신다고요? 네, 기다릴게요. 이수진 씨는 정말 곤란해졌어요. 할머니가 계속 기다리시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일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다른 창구는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할머니도 이런 상황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박철민 씨가 약간 화가 난 톤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다른 고객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정말 본점에 가시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본점에 가야 하나요? 여기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상 조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보시거나 매니저님을 불러주세요. 이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매니저님도 지금 바쁘세요. 할머니 정말 어려운 부탁을. 이때 할머니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이가 많고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힘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슬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박철민 씨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그냥 업무 규정에 따라서. 업무 규정이 나이 많은 고객을 무시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통장이 너무 낡아서 기분 나빠요? 이제 주변 고객들도 할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직원들 너무하네.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나이 드신 분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불만이었던 고객들이 이제는 직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부지점장 최영수 씨가 나타났어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직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나선 거죠. 무슨 일입니까? 부지점장의 등장에 이수진 씨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부지점장님, 이 할머니가 가지고 오신 통장이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계속 지점장님을 만나겠다고 하세요. 최 부지점장은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첫 번째 인상은 다른 직원들과 비슷했죠. 나이 많으신 분이 복잡한 일로 오셨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 부지점장 최영수입니다. 무슨 일로 지점장님을 찾으시나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제 계좌 조회를 부탁했는데 직원분들이 시스템에서 안 된다면서 다른 은행 가라고 하네요. 저는 여기서 20년 넘게 거래했는데 말이에요. 최 부지점장이 할머니의 통장을 받아서 살펴봤어요. 정말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 번호 형식이 특이했거든요. 할머니, 이 통장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한 20년 전부터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 부지점장이 통장을 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 통장의 번호 형식이 과거 VIP 고객들에게만 발급했던 특별 계좌 번호 형식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최 부지점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맞았어요. 이건 분명히 VIP 전용 계좌 번호 형식이었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자예요. 최 부지점장이 급하게 컴퓨터로 가서 검색해 봤어요. 김영자. 일반 시스템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VIP 전용 시스템에 접속했죠.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오는 순간 최 부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최 부지점장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확인 좀 더 해볼게요.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영자님의 생년월일까지 확인해 보니 맞았어요. 그런데 이 계좌의 잔고가 최 부지점장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김영자, 76세. 현재 계좌 잔고 847억 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분은 지난 20년간 무려 2,30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록이 있었어요. 매년 100억 원 이상씩 꾸준히 기부를 해오신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우리나라 최대 건설업체의 창업주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셨고 그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최 부지점장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급하게 일어서서 할머니께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김영자 회장님. 제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라고요? 할머니. 아니, 김영자 회장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최 부지점장이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은 김영자 회장님이세요. 우리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이시고. 이수진 씨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네? 최고 VIP요? 이분 계좌에 847억이 있어요. 뭐라고요? 박철민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847억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2,300억 원을 기부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자선 사업가이시고요. 이제 모든 직원들이 할머니 김영자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김영자 회장님은 여전히 조용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대우가 달라져야 하나요? 최 부지점장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까까지는 왜 그렇게 대했나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땅에 떨어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수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죄송해요? 김영자 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무례하게 대했나요? 이수진 씨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정말 창피했거든요. 김영자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고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 거죠. 죄송합니다.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대한 거죠. 박철민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김영자 회장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말씀하셨죠. 젊은이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지점장실에서 김민수 지점장이 급하게 나왔어요. 부지점장이 긴급히 연락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김 지점장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김영자 회장님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얘졌거든요. 김 지점장은 김영자 회장님을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장을 입고 계셨고 비서와 운전기사와 함께 오셨었죠. 김영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김 지점장은 급하게 뛰어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요? 직원들이. 혹시 실례를 드린 게 있나요? 김영자 회장님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실례라. 뭐가 실례예요? 김 지점장은 부지점장으로부터 상황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원들이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김영자 회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은행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직원은 저를 귀찮다는 표정으로 맞았어요. 통장이 낡았다고 해서 다른 은행 거라고 했죠.
김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두 번째 직원은 더했어요. 이런 오래된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점에 가라고 했죠.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VIP가 아니면 지점장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제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했죠. 김 지점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게 문제죠. 이때 김영자 회장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지점장님 무릎 꿇으세요. 네?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점장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다니. 김 지점장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그건 왜요? 못하겠어요? 김 지점장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김영자 회장님은 이 은행의 최대 고객이셨어요. 거절할 수 없었죠. 김 지점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지점장님, 이 상황이 어떤 기분이에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점장님, 이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지점장님은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무릎을 꿇었을까요? 김 지점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지점장님. 김 지점장이 일어났어요. 젊은이들도 이리 와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가 떨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이 뭔지 아세요?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김영자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수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회장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철민 씨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님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김영자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그때 김영자 회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지점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젊은이들을 제가 한 달 동안 교육해보고 싶어요. 네? 교육이요? 네.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김 지점장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직접? 왜요? 안 돼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영자 회장님은 정말로 은행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회장님, 왜 또 그런 옷을? 김영자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이 옷이 편해요. 그리고 이 옷을 입어야 진짜 테스트가 되죠. 첫 번째 날 김영자 회장님은 이수진 씨 옆에 앉아서 고객 응대를 지켜보셨어요. 한 고객이 왔어요. 30대 남성인데 좀 급해 보였어요. 저기 계좌 이체 좀 급하게 해주세요. 이수진 씨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고객이 서류를 내밀었는데 신분증 사진이 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수진 씨는 신분증 사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고객님, 신분증 사진이 조금 오래되신 것 같은데 본인 확인을 위해서 다른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게 있으시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훨씬 정중한 톤이었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번째 고객은 60대 아주머니였어요. 복잡한 업무를 문의하셨어요. 저기, 이 적금이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도요. 예전 같으면 박철민 씨는 아이고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데요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네, 천천히 확인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김영자 회장님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어느 날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계셨죠. 예전 같으면 직원들은 또 복잡한 고객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수진 씨가 활짝 웃으며 맞았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이 돈 좀 입금하고 싶은데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권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죠. 네, 어느 계좌에 입금하실 건가요? 통장을. 깜빡했는데요. 괜찮아요. 계좌번호나 성함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이수진 씨는 정말 친절하게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박철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장애인 고객이 오셨을 때 예전 같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도와드렸어요. 김영자 회장님은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2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오셨어요. 옷차림도 그냥 일반적이었고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계좌 개설하고 싶은데요. 이수진 씨가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네, 어떤 종류의 계좌를 원하세요? 일반 적금이요. 매월 50만 원씩 넣으려고요. 네, 좋습니다. 이수진 씨는 정성스럽게 상품을 설명해 드렸어요. 예전 같으면 대충 설명하고 빨리 끝냈을 텐데 이번에는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업무를 마치고 나서 그 고객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직원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진입니다. 아, 이수진 씨.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는 다른 은행 몇 군데서도 상담 받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점장님 계세요? 네, 계세요. 왜요? 그 고객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본 이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전자 부사장 김태연. 저는 전자 부사장이에요. 회사 자금 관리 때문에 여러 은행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수진 씨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수진 씨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지점장님께 저희 회사와 거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진 씨가 급하게 지점장님을 불렀어요. 김 지점장이 와서 명함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대기업 부사장님이었거든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가 정말 훌륭한 직원이네요. 고객 응대가 완벽했어요. 김 지점장은 이수진 씨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결과 그 대기업과 거대한 거래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수진 씨의 친절한 서비스 때문이었죠. 박철민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오셨어요. 옷차림은 평범했고 대학생 같아 보였어요. 저기, 대출 상담 받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박철민 씨는 대학생이 무슨 대출?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네, 어떤 종류의 대출을 원하세요? 사업자 대출이요. 사업자 대출이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해요. 박철민 씨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회사인가요? 모바일 게임 개발해요. 요즘 잘 되고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요. 박철민 씨는 정성스럽게 상담해 드렸어요. 대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서류 준비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드렸죠.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여성이 운영하는 게임 회사가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개발한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회사 가치가 수백억 원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성 CEO는 우리은행을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 정했어요. 박철민 씨가 친절하게 상담해줬던 게 이유였죠. 다른 은행에서는 젊다고 작은 회사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박철민 씨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셨거든요. 박철민 씨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친절한 서비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김영자 회장님의 교육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마지막 날 김영자 회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모으셨어요. 젊은이들 한 달 동안 어땠어요? 이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고객 서비스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박철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진짜로 깨달았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고객들 중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서비스예요. 김영자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은 고객한테만 친절한 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게 진짜 서비스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봤잖아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엄청난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큰 고객이 될 가능성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김영자 회장님의 말씀에 모든 직원들이 깊이 생각했어요. 그때 김영자 회장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께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진짜 계좌 조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왜 오신 거예요? 테스트 하려고 왔어요. 테스트요? 김영자 회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저는 여러 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은행에 더 큰 투자를 할지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 은행에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가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테스트해봤어요. 김 지점장이 놀랐어요. 그럼 다른 은행에도 가보셨어요? 네, 10개 은행을 다 가봤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거의 다 비슷했어요. 나이 많고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은 무시하더라고요. 우리 은행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김영자 회장님이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를 쳐다보셨어요. 이 젊은이들이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우리 은행에 가장 큰 투자를 하기로요. 김 지점장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500억 원 투자할 예정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젊은이들처럼 모든 직원이 고객을 대해야 해요.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요. 김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은행 역삼지점은 전국에서 고객 만족도 1위가 되었어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본사에서 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직원상이었죠. 김 지점장도 승진했어요. 우수 지점장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다른 직원들도 모두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의 변화를 보면서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에 더 신경 쓰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정말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가 오셨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작은 돈을 입금하러 오신 거였죠. 다른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대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돈 좀 입금하고 싶어요. 네, 어느 계좌예요? 그 직원은 할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돈이 얼마 안 됐지만 VIP 고객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서비스했죠.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돌아가실 때 그 직원은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어요.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다시 은행을 방문하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기쁘게 맞았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오늘은 진짜 계좌 조회하러 왔어요. 네, 바로 도와드릴게요. 이수진 씨가 정말 기쁘게 도와드렸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업무를 마치고 김영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 1년 동안 어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고객 서비스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박철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뭐요?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 여러분 둘 다 승진하게 됐어요. 정말요? 네. 본사에서 직접 추천했어요. 고객 서비스 모범 사례로요. 두 사람은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영자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김영자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1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은 저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죠. 직원들이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가난한 할머니가 와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김영자 회장님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이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박철민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젊은이들,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세요. 네? 여러분이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이후 역삼지점은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고객 서비스를 배우러 오는 곳이 되었죠.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다른 지점 직원들을 교육하는 강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객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친절함이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이수진 씨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나이 많고 허름한 옷 입은 분은 무시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어요. 박철민 씨도 덧붙였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해요.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요. 그들의 교육을 들은 직원들도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퍼져나갔어요. 다른 은행, 다른 회사, 다른 업종으로. 5년이 지났어요. 이수진 씨는 이제 지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철민 씨는 본사 교육팀장이 되었죠. 김 지점장은 지역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김영자 회장님이 전국에 진심 서비스 아카데미를 만드셨다는 거였어요. 저희 은행에서 배운 걸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김영자 회장님의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업종의 직원들이 와서 진짜 고객 서비스를 배웠어요. 백화점 직원, 식당 종업원, 병원 간호사, 공무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는 그곳의 대표 강사가 되었죠. 여러분, 고객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수진 씨의 강의는 항상 감동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한 분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김영자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요. 박철민 씨의 강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서비스는 VIP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객에게 하는 거예요. 김영자 회장님의 아카데미가 유명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회사들이 직원 교육을 바꿨어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시작한 거죠.
어느 백화점에서는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고객이 와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 결과 그 고객이 엄청난 VIP가 되는 일이 있었죠. 어느 식당에서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오셔도 젊은 손님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서비스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단골이 되시고 지인들도 많이 데려오셨어요. 어느 병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환자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어요. 의료진들이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변화들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영자 회장님의 진짜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김영자 회장님은 사실 어릴 때 정말 가난하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셨고 어릴 때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저도 젊을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을 지금도 기억해요. 김영자 회장님이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은행에 갔을 때, 백화점에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후에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가난했을 때의 그 마음을요. 김영자 회장님은 매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셨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서요.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회에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김영자 회장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이제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에게도 후배들이 생겼어요.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김영자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년 전에 우리 은행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신입사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이수진 지점장이 말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무례했어요. 할머니를 겉모습으로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 김영자 회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 가르쳐 주셨어요. 박철민 팀장도 덧붙였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배웠어요. 신입사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김영자 회장님은 86세가 되셨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김영자 회장님께 국민훈장을 수여한 거예요. 김영자 회장님은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의 진심 서비스 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의 서비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나이나 옷차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거죠. 김영자 회장님은 훈장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당연한 걸 깨우쳐 드린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건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영자 회장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 지점장은 이제 전국 최연소 지역본부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어요. 1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요. 어느 날 새로 개점한 지점을 점검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한 신입 직원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정말 무례하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런 건 인터넷으로 하세요. 요즘 누가 은행에 와서 해요? 저기, 인터넷을 잘 몰라서. 아이고 복잡하게. 다른 창구 가세요. 이수진 본부장은 즉시 그 직원을 불렀어요. 잠깐 이리 와봐요. 네? 방금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대했어요? 그 직원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업무 처리했는데요. 이수진 본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했던 실수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이수진 본부장은 그 직원에게 김영자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를 했는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김영자 회장님 덕분에요. 그 직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때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 직원은 즉시 할아버지께 가서 정중히 사과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수진 본부장은 이런 일들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요. 박철민 팀장은 본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김영자 스피릿 전파 프로젝트였어요. 전국 모든 지점에 김영자 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였죠. 하지만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 지점마다 체험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직원들이 직접 허름한 옷을 입고 다른 지점에 가서 고객 역할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다른 지점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한 직원이 체험을 하고 와서 말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제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가니까 직원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평소에 고객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요. 이런 체험 교육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변화했어요.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와닿았거든요. 박철민 팀장은 이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들에도 소개했어요. 진짜 고객 서비스를 배우고 싶으면 직접 고객이 되어 보세요. 많은 회사들이 이 방법을 도입했어요. 어느 날 김영자 회장님이 다시 역삼지점을 방문하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김영자 회장님을 알아봤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그런데 김영자 회장님이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척 해주세요. 네? 제가 정말 일반 고객처럼 대해주세요. 테스트해보고 싶어서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김영자 회장님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김영자 회장님은 1번 창구로 가셨어요. 저기, 계좌 조회 좀 하고 싶어요. 그 창구의 신입 직원은 김영자 회장님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네, 어르신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정말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통장이 좀 낡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신입 직원은 정말 정성스럽게 업무를 처리해 드렸어요. 어르신 혹시 다른 업무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네요, 젊은이. 업무를 마치고 김영자 회장님은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이수진 본부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예요. 그날 저녁 김영자 회장님은 특별한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은행 업무에서 손을 떼려고 해요.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왜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수진 본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세요. 박철민 팀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안 계셔도 여러분들은 잘 할 거예요. 이미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김영자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해요.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어요. 김영자 회장님은 91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수진 본부장은 이제 은행 부행장이 되었어요. 박철민 팀장은 다른 은행의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영자 회장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김영자 스피릿을 교육하고 있어요.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15년 전에 한 할머니가 우리 은행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깨달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구나. 진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김영자 회장님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 은행 역삼지점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어요. 김영자 정신을 기리며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마이너스 2024년 3월 18일을 기억하며 매일 이 동판을 보는 직원들은 다짐해요. 오늘도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옷을 잘 입고 못 입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대하겠다고. 김영자 회장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거예요. 나도 사람들을 더 소중히 대해야겠다. 나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김영자 회장님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영원히.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김영자 회장님이 그 은행에 처음 갔을 때 만약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업무 처리로 끝났을 거고요. 하지만 그 무례한 대우 때문에 결국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때로는 실수가 더 큰 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자 회장님도 처음부터 화를 내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거죠.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도 처음엔 정말 무례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변화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나이나 겉모습에 상관없이요.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김영자 회장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자 회장님처럼 될 필요도 없어요.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유명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진짜 결론이 하나 더 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김영자 회장님은 96세가 되셨어요. 이제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활동하기는 어려우셨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 은행 역삼지점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 회장님의 손녀 김수연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김영자 회장님의 손녀라니. 할머니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김수연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은행에 1,000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시겠답니다. 모든 직원들이 또 한 번 놀랐어요. 1,000억을?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김수연 씨가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은행 가족들에게. 저는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년 전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원들.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수진 씨는 부행장이 되었고 박철민 씨는 다른 은행의 대표가 되었죠.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주세요. 2,000억 원으로 김영자 인성교육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진짜 인성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곳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도 결정되지 않아요.
옷을 잘 입고 못 입음으로도 결정되지 않아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20년 전 저를 무시했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듯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세요.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김영자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김영자 인성교육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전국에서 가장 큰 인성교육기관이 되었죠. 그곳에서는 김영자 회장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진짜 인성이 무엇인지 교육받아요. 학생들, 직장인들, 공무원들, 심지어 기업 CEO들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교육센터의 원장은 바로 이수진 씨가 되었어요. 그녀는 은행 부행장직을 그만두고 이 일에 인생을 바치기로 한 거였어요. 제가 20년 전에 받은 그 교육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박철민 씨도 은행 대표직을 그만두고 교육센터의 부원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이야기예요. 김영자 회장님은 99세까지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가 병문안을 갔어요. 회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회장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저희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김영자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서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김영자 회장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김영자 회장님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수진 씨와 박철민 씨였어요. 20년 전에는 그 할머니를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도 김영자 인성교육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 메시지들이요. 그리고 교육센터 입구에는 김영자 회장님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마이너스 김영자 1928-2027.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김영자 회장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분이 남긴 정신은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무시당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였어요. 김영자 회장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무례했던 직원들을 용서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진심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줬어요.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 전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김영자 회장님처럼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김영자 회장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김영자 회장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김영자 회장님처럼 대해보세요. 그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이것이 진짜 마지막입니다.